그래. 이제 이번 단원은 여러 가지 부등식이에요.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라는 녀석을 배웁니다.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항상. 무엇을 집어넣던지 간에 성립한다. 항상 참인 부등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참. 뭘 집어넣든지 간에. 그래. 우리 어떤 실수에 대해서, 실수 A, B에 대하여 이런 거죠. A제곱.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이건 언제 성립해? 언제나. 항상.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미. 항상 성립하죠.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그래.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녀석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이런 녀석들도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죠. 이런 절대 부등식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절대 부등식이 있어. 절대 부등식은 내가 만들고 싶자 하면은 계속 만들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녀석도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해요. 얘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등식을 만났을 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를 뭘 해줘야 돼? 증명이라는 걸 해줘야 돼. 증명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증명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해요? A가 양수였을 때 A제곱은 0보다 크고, A가 0이었을 때 A제곱은 0이고, A가 음수였을 때도 A제곱은 0보다 커. 따라서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증명해봐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암기. 이런 포인트들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지 증명할 때 그 느낌 자체를 약간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을 해? 이런 부등식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B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4분의 3B의 제곱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요 녀석이고, 그죠? 요 녀석은 어떤 실수의 제곱, 여기 위에, 그죠? 요걸 갖다 쓰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 완전 제곱이죠. 완전 제곱이고, 이 녀석이 또 완전 제곱입니다. B제곱이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들은 기본 그러니까 얘를 항상 증명할 필요는 없죠. 증명을 시켰을 때만 증명하는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 기본 상식이 돼야 됩니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뭐 한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크다라고 하면 안 돼.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은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얘를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 부등식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뭘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들을 줄 거예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런 성질들, 실수의 성질, 이거 실수의 성질입니다. 실수의 성질이에요. 실수의 성질들을 갖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증명하는 방법. 어떤 부등식을 증명해? 너보다 큰 거를 증명을 해. 어떻게 증명해?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돼?
너가 너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어떻게? 키를 재고. 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빼요. 빼봅니다. 부등식의 증명 방법 가장 간단한 거 빼봅니다. 빼. 너에서 너를 뺐어. 양수야. 그러면 너가 큰 거고 너에서 너를 뺐어. 0이야. 너에서 너를 뺐어. 0보다 작아. 음수야. 그러면 얘가 작은 거지 앞에 게.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다고? 뺀다. 뺀다. 뺀다가 있어요. 뺀다. 펜더 말고 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잘 못 뺄 때가 있어. 잘 못 뺄 수고. 그래. 루트 3에서 루트 3하고 루트 얼마? 뭐 루트 그래 루트 5 이렇게 하자고.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그냥 얘죠.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빼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수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알아. 큰지 아는데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을 경우는 그냥 다이렉트로 뺐을 때 어떤 값이 딱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제곱. 그렇지.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해서 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제곱해서 뺄 거예요. 제곱하면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또 이제 부등식의 이제 성질이 나오죠. 부등식의 성질이. 그래.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실수, 양수예요.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양수예요. A가 B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녀석들에 대한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제곱해서 뺄 거라고. 그냥 빼지 않고 제곱해서 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부등식의 증명 방법, 두 번째 방법, 제곱하여 뺍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질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어려워 지금? 이거 내일 되면 까먹을 것 같아? 뺀다. 제곱해서 뺀다. 까먹지 않을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증명하여라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쓰면 되는데 루트 나오거나 절대값 나오면 제곱해가지고 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못 해. 신기하죠. 참으로 기묘합니다. 루트 같은 거 없으면 그냥 빼면 돼. 그지? 그리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증명을 하면 돼. 근데 그걸 못 해. 대단합니다. 근데 머릿속에 좀 더 남으라고 지금 이런 말들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빼서 증명할 수도 있고 제곱하여 빼서 증명할 수도 있고 제곱해서 뺐는데 양수 나와서 그럼 앞에 게 큰 거죠. 음수 나와서 뒤에 게 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곱하여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부호가 둘 다 양수였을 때만 합시다. 양수였을 때만. 알겠습니까? 둘 다 양수였을 때만 합시다. 양수고 음수면 어떻게 해? 양수가 그치. 할 필요가 없어. 양수하고 음수가 나왔을 때는 할 필요가 없죠. 제곱해서 뺄 필요가 없어. 그냥 양수가 큰 거야. 그죠? 음수하고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 음수하고 음수가 나오면 그냥 둘 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잖아.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음수의 성질이죠. 음수의 성질.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바뀐다.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증명을 하면 돼. 음수하고 음수하고의 증명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양수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이것도 양수였을 때만 합시다. 양수였을 때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눠 봅니다. 나눠.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나눠 본다고. 나눈다. 양수야. 나눴는데 1보다 커. 그럼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나눴는데 1보다 커.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너 분 뭐라 했어?
분자가 큰가 분모가 큰가? 그렇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에 관한 그냥 느낌이에요. 1이면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위가 크다고? 위 아래가 똑같다고?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두 글자. 그지?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들을,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증명하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많죠.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느냐, 그걸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한테 주요 절대부등식. 주요 절대부등식 두 가지가 있어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면 산술기하평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는 나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습득을 하면서 또 풀이 방법을 좀 외워가야 됩니다.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부등식이에요. 산술기하평균 부등식. 산술기하평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이라는 말은 산술기하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산술기하평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뭘까? 산술평균이 뭐야? 니네가 아는 평균. 2개면 더한 다음에 3개면 4개면 그만하자. 그래. 그게 산술평균이야. 원래 니네가 뭐 그지? 학교 뭐 평균 이렇게 되면 30명의 평균 하면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누는 거잖아. 원래 알고 있던 거. 그러면 지금 우리 산술평균을 하는데 두 개짜리만 한번 해봅시다. 2개짜리. 2개를 더했으니까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눕니다.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 그리고 기하평균. 기하평균은 우리가 산술평균은 더한 다음에 합이죠. 합에 대한 평균이에요. 합에 대한 평균. 기하평균은 이제 우리가 처음 봐. 처음 보니까 뇌리에 쾅쾅 박아야 돼. 얘하고 같이 생각해. 산술평균은 내가 원래 알던 평균. 2개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러면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곱에 대한 평균인데 지금 처음 해본다니까? 처음 해봐. 곱한 다음에 평균을 낼 때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워요. 곱한 다음에 뭐 한다고? 루트 씌워요.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곱에 대한 평균은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2와 2의 산술평균 얼마야? 2와 2의 산술평균. 2와 2의 기하평균 얼마야? 오, 계산 빠른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지금 같아? 그 결과가 같아요, 지금? 두 수가 같았을 때는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두 수가 같지 않으면 항상 산술평균이 더 커요. 근데 같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 언제 같아? A하고 B가 뭐 할 때? A하고 B가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는 어떤 두 수의 합은 루트 AB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두 수의 이런 건 언제 물어보냐면 두 수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과 곱의 최대 최소를 지금 우리한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다시 두 수의 합이 10이야.
두수의 합이 10이야. 두수의 합이 10인데 두수의 곱이 최대일 때는 얼마일까? 두수의 합이 10이야. 25. 맞아. 25야. 두수의 곱의 최대값을 지금 찾았죠. 1, 9, 2, 8, 3, 7에 4, 6에 12. 4, 6이 왜 10이야? 24. 4, 6이 24. 지금 두수의 곱의 지금 최대값을 지금 찾는 거야. 5, 그때가 최대예요. 지금. 두수가 같아졌을 때가 최대지, 그지? 그러니까 두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 곱은 이거보다 항상 같거나 같으니까 맞아요. 곱의 최대값을 찾을 때. 그리고 곱이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할 때 두수의 합의 최소값을 찾을 때. 그래.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외우면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느끼고 있어. 산술기하 평균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증명도 할 거야. 곧.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 최대 최소를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 최대 최소 문제를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 최소 문제를 뭘로만 풀었어? 뭘로만 풀었어? 뭘로만 풀었어? 그치. 2차 함수로만 풀었어요. 2차 함수로만. 2차 함수에서밖에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 뭐가 추가가 됐다고? 산술기하 평균이 추가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A하고 B가 둘 다 양수였을 때만 합니다. 양수였을 때만. 양수였을 때만 합니다. 양수였을 때만. 두 수가 양수였을 때만 적용을 시켜요.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슬슬 살을 한번 붙여볼 겁니다. 그리고 이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구나. 그건 이따 얘기를 하면 돼. 그래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증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있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 루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뺀다를 사용할 거야. 뺀다.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루트 ab 이렇게 빼면 2분의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 녀석은 얘 자체로 완전 제곱식입니다. 좀 빈칸에다 좀 뭔가 좀 해봅시다. 손으로 해봐. 그냥 빼는데 증명 그냥 되는 거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실수의 성질이 들어갑니다.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0하고 같으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증명에서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요거 빠지면 안 돼요. 등호는 얘가 지금 0이 되고 싶은 거야. 0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지금 0이어야 되잖아. 얘가 0. 얘가 0이려면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아야 되잖아.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으려면 A하고 B가 같아야 되죠. A, B가 같을 때 성립. 이게 지금 증명 끝입니다. 증명 끝. 수학 기호로 증명 끝은 이렇게 네모를 사용합니다. 요 네모를 혹시라도 다 만나면 이 녀석은 증명이 끝났다라는 수학 기호예요. 알겠습니까? 수학 기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증명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별거 없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확인하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거의 마지막이 됐어. 개념 설명의 마지막이라는 거야. 문제풀이는 굉장히 많은 형태로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라고 했어. 지금 여기 내용 설명은 굉장히 어렵지 않죠. 식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차피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합이 일정할 때 또는 곱이 일정할 때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할 때. 알겠습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일정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이 a 플러스 b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입에 착착 안 달라붙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A 플러스 B는 항상 두 수의 합은 항상 2루트 AB. 그지? 2를 그냥 넘겨요. 그죠? 2를 넘겨가지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A 플러스 B는 두 수의 합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그럼 분수를 안 사용하는 거지. 맞습니까? 분수를 안 사용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거예요. 두 수의 합은 2루트 AB. 지금 입에다가 지금 좀 얘기를 해봐. 해봐. 어. 좀 더 빠르게, 좀 빠르게. 맞아, 맞아. 뭐라고? 뭐라고? 해보라고. 빠르게 해보라고. 입에 익숙하게 하라고. 입에 익숙하게. 야, 니네 익숙해져야 된다니까? 이거 읽으라고 한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거 두 수의 합과 곱의 관계예요.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여기서 찾고 곱의 최대값을 여기서 찾을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까지 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무 아직 지금 초보인데 우리가 지금 초보인데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래 A 플러스 B는 2루트 AB고 AB보다 크거나 같고 요 녀석은 최대 최소 문제를 할 때 2차 함수 말고 하나의 방식이 더 생겼다. 요 정도로 지금 알고 있자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언제 사용한다고? AB는 양수고. 그러면 니네가 이제 문제를 딱 만났는데 최대 최소 문제인데 두 수가 양수래. 우리 2차 함수 문제에서는 두 수가 뭐 양수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두 수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대 최소를 막 물어봐. 두 수가 양수라고 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거 무엇에 관한 문제다? 산술 기하 평균에 관한 문제다고. 조건만 딱 봐도 이거 산술 기하 평균의 문제다. 산술 기하 평균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어떤 조건 봤을 때? 멍 때리지 말라고. 그래, 두 수가 양수일 때 최대 최소. 알겠습니까? 양수 조건만 봐도 이거 산술 기하 평균이구나. 왜? 알겠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세 개짜리에다가도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시킬 수 있지만 세 개짜리는 우리가 세제곱 근호를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곱 근호까지 굳이 얘기하면서 나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금 더 외우기는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아. 불편한 건데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아. 좀 생각을 하고 외워야 돼. 모양에 대해서. A, B, X, Y는 실수야. 또 이래. 실수예요. A, B, X, Y는 실수고 어떻게 할 거야? 각각을 제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 얘도 각각을 제곱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 공식을 외우는 단계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공식 외울 때 뭐까지 생각하면 돼? 어디에다가 사용하지? 언제 사용할 수 있지?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해요. 우리 부등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해요. 곱하면 그래, 요 2차와 요 2차를 지금 곱했는데 해봅시다. 요 A하고 X하고 곱해요. AX. B하고 Y하고 곱해요. BY. 그럼 이거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XY에 관한 1차식이죠. 그죠? AB, XY에 대해서는 2차식이지만 요거 자체로는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이 돼요. 그거에 또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요. 얘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실수 조건이에요. 이건 양수 조건이 아니라 실수 조건이에요. 여기는 양수 조건이었잖아요.
얘는 언제나 된다 이거지. 언제나 된다. 언제나 된다. 그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5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문제. 그랬을 때 ax 플러스 by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최대 최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2차가 나왔어요. 2차.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2차들의 조건이 나왔을 때. 2차와 1차의 관계야. 요 1차예요, 1차. 1차. 2차와 1차. 그러니까 1차를 줄 수도 있어. 얘를 줄 수도 있어요.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네들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줬을 때,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용한다고? 2차와 1차 이렇게 2차, 1차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맞아. 실수 조건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니까.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원한 거는 아니고. 그래. 언제? 2차와 1차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을 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이거 한번 다시 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ax 플러스 by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5.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25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이 녀석은 2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적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건 언제 성립한다고? 그냥 실수였을 때 항상 성립한다. 실수였을 때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적용되지만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 그러한 예시들을 많이 주지는 않으니까 그 포인트만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겠어,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지, 증명해야지. 증명해야지. 아까도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봅니다. 증명.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 증명, 뭘 이용할 거야? 뺄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나눌 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제곱할 거야? 제곱해서 뺄 거야? 그냥 뺄 거야. 그치? 그냥 뺄 거야. 거의 대부분, 한 90%는 그냥 빼면 돼. 증명은. 그냥 뺍니다. 요거에서, 요거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에서 누구를 뺀다고? 얘! 이거의 제곱을 뺀다고.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요거 제곱하면 저렇게 되는 거고 뺀 거죠, 지금. 빼면 누구 남았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거는 a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 ay 마이너스 bx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야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일 때 성립하죠. 얘가 0일 때 ay 마이너스 bx가 0일 때, 즉 ay가 bx였을 때. 그런데 다시 a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b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a분의 x, 이거 다 같은 말이야.
AB가 0이 아니에요, 지금. A분의 X가 B분의 Y. B분의 Y. 아, 요 얘기는 요 얘기고, 요 얘기는 또 요 얘기예요. AB가 0이 아니면.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분의 X, B분의 Y가 1 때 성립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야. 이것도 시험 문제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도 시험 문제입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래. 우리는 외울 때는 항상 모양으로 외워야 돼.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일 때.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분의 얘가 얘분의 얘 하고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도 한번 확장을 한번 시켜봅시다. 3개짜리로. 3개짜리로 확장을 시켜보면 A, B, C, X, Y, Z 3개짜리로 확장을 시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규칙이 딱 있죠, 그죠? 규칙이 딱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AX, BY, CZ 전체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여기 요 단은 뭐였어? A분의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도 등호가 중요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등호는 A분의 X 하나가 늘었잖아. 는 B분의 Y 여기까지 똑같고 C분의 Z까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럴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요. 얘가 지금 연결된 데가 이상한 것 같아. 정리할 거 정리했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가볍게.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신호가 없어. 신호가 없으면 돼. 이게 빠졌나? 잠깐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절대부등식. 여기 한번 3번 한번 봅시다. 3번. 이런 거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아까 증명했죠.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그래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이니까. 맞습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 B가 얼마였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B가 얼마였을 때? 0. B가 0이면 또 A도 얼마여야 돼? 그치? 둘 다 0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죠? 단 등호는 A, B가 둘 다 0이었을 때 성립합니다. 요런 절대부등식도 있어요.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내가 항상 이런 것들 모든 절대부등식 무수히 많은 절대부등식을 내가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사실 그냥 외워지는데 요 정도는 외워지는데 다른 녀석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얘가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부등식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증명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1.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이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B, C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 곱셈공식에 변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저거 봐.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은 더한 다음에 절대값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익숙한 녀석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익숙해지면 돼. 각각의 절대값은 그래 3개짜리도 되는 거예요. 3개짜리. 4개짜리도 뭐 당연히 되는 겁니다. 각각 절대값 씌운 거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서 뺀다를 쓸 거예요. 제곱해서 뺀다. 얘 제곱하면 우리 어떠한 실수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죠?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는 거나 그냥 제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해서 빼면 얘도 양수고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면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 똑같은 거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그냥 A 제곱. 요거 2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하니까 절대값 AB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절대값이 없어졌습니다. 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뺍니다. A 제곱 빼기 2AB 빼기 B의 제곱. 제곱해서 빼보면 누가 남아? 요거하고 요거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2개밖에 남지 않아요. 2A, B의 절대값 빼기 2AB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절대값. 절대값은 양수였을 때는 뭐하고? 그냥 놓고요. 음수였을 때는 뭐합니까?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 A, B의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AB 빼기 2AB야. 절대값이 그냥 없어져서 2A 빼기 2AB니까 얼마예요? 0이죠. 0. 이럴 때는 0이고요. A, B의 절대값이 음수면 A, B의 절대값이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야. 맞아요? 맞습니까? AB가 양수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쏘리. AB. 여기 지금 절대값이 왜 들어가? AB가 양수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A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0일 때. 언제 0이야? 언제 0이냐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왜 지금까지 정리 잘하다가 이건 정리를 안 해? 이게 지금 제일 어렵잖아, 니네한테. 너 노트 어딨냐? 노트 같은 거 이용들을 좀 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는 연습을 2번, 3번 해줍시다. 니네가 스스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그냥 그러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본인데 지금 3번, 세 번째 거가 익숙하지 않은 게 나와.
봅시다. 넘어가서 몇 문제 풀고 쉬겠어요. 뭐 하자고요? 대소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대소. 누가 더 크냐? 이제 아까 부등식의 증명 세 가지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눠본다 이렇게 있죠. 뺍니다 그냥. 빼봐요. A가 일단 B보다 더 커요. 둘 다 양수고. 그럼 뺍니다. 빼면 대소관계 비교도 뺀다, 제곱해서 뺀다, 나눈다.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빼는데 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통분해야 됩니다. 내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통분을 해야 됩니다. 통분을 하면 1 플러스 A, B 플러스 1. 얘에 곱하니까 AB 곱하니까 A. 또 얘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남은 거는 1 플러스 A, B 플러스 1, A 마이너스 B. 니네가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눈을 크게 뜨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뺀다, 제곱해서 뺀다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A가 B보다 더 크죠? 사전 조건에서.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양수겠죠? 뺐는데 양수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커? 앞에 거가 큰 거죠, 앞에 거가. 앞에 거가 큰 게 됩니다. 알겠죠? 같을 수는 없어요. 맞아? 같을 수도 없어, 이거.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1번.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대소관계는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한번 빼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곱해서 빼면 2A 플러스 2B 제곱하면 요거죠. 이거를 또 이제 제곱해서 빼면 A 빼기 2 루트 AB 빼기 B. 다시 이 녀석을 제곱한 거에서 이 녀석을 제곱한 거를 이렇게 뺐어요. 뺐더니 A 하나 없어지고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남죠. 아까 우리 산술기하 평균 증명할 때 나왔던 거야. 이 녀석.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이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연습할 때,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내가 익숙해져 있으면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때? 0보다, 제곱했으니까 0보다 실수의 성질. 뭐해? 크거나 같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고?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몇 번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된다고? 앞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지. 몇 번이야? 4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가. 집중해라. 금방 끝날 거야.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산술기하 평균 아까 우리 어떻게 적용시킨다고 했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 아까 선생님 빼고는 다 한 번씩 다 외쳤죠? 선생님 맞아 이거? 얼마예요? A 플러스 B. 이 녀석의 최소값은 여기서 찾으면 돼. 여기가 얼마였을 때? 16. 얘가 16이었을 때. 16이니까 얼마야? 8.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산술기하 평균 이런 거, 그치? 두 양수 A, B 아까 얘기했죠. 양수 조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등호였을 때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지. 맞아?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문제는 좀 얍삽이가 가능해. 어떤 얍삽이가 가능해? 그 최대와 최소일 때는 두 수가 같았을 때죠. 맞습니까? 두 수가 같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지도 않고 16이라고? 그러면 4, 4, 16이네. 그러면 4, 4, 8이네.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그냥 얍삽이지.
그냥 원리를 살짝 이용을 한 건데, 근데 이런 풀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적용을 시켜야지. 얍삽하게만 풀면 안 돼요. 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안 풀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안 풀려요. 그렇게만 가지고는. 근데 어느 정도 어려운 거는 또 이걸 풀려. 이렇게. 어느 정도 어려운 거. 근데 막상 굉장히 어려운 거는 또 안 풀립니다. 요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2차와 1차. 2차와 1차. 보이지? 보이지? 2차와 1차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림 맞추기를 해야 돼. 아까 우리가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 녀석은 ax 플러스 by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봐봐. 1차식의 자리가 이쪽이야. 이쪽. 2x 플러스 3y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자리고 여기는 누구의 여기가 지금 a 대신에 누가 왔어? b 대신에 누가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야 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코시-슈바르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모양 맞추기를 하는 거야. 모양 맞추기를. 그럼 끝난 거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의 최대값을. 얘 얼마라 그랬어? 3. 얘는 13. 3 곱하기 13. 어? 어? 얼마라고? 그지? 너 지금 방금 계속 36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럼 아까 우리가 했듯이 2x 플러스 3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에서부터 그치? 여기선 최대도 물어볼 수 있고 최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최대값 루트 39 이렇게 됩니다. 모양 맞추기들 잘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 봐. 이거 두 수의 합의 뭐야? 두 수의 합의. 이것도 기본 문제예요. 두 수의 합의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지. 맞아? 근데 봐. 모양을 봐. 얘랑 얘랑 곱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안 같아? 그쵸? 곱했을 때 간단해질 수 있잖아. 곱했을 때 XY가 사라지잖아, 문자가. 그러니까 이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의 관계, 즉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예요. 아까 산술기하 평균 다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너무하네. 너무하네.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A 플러스 B는 어.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어찌 그게 안 나와? 방금 전에도 한 거 아니야, 우리? 야, 그러니까 이게 A야. 이게 B야. 어?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러니까 4x분의 y 더하기 y분의 9x. 그치? 이렇게 역수빌 느낌 나는 그런 역수빌 느낌? 똑같은 말 두 번 쓰네. 그래, 역수빌 나는 그런 느낌에서 또 똑같지 않네. 그래,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A고 이게 B니까 어떻게 해? 이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3이 됩니다. 3. 3.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 3이 되는 거야? 언제 3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이 같았을 때. 언제 3이 되는 거야? 우리 언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문제에서 그걸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지. 언제가 3이 되는 거야? 얘랑 얘랑이 같았을 때. 4x분의 y는 y분의 9x하고 같았을 때. 같았을 때, 이게 A하고 B가 같았을 때라고 했잖아. 얘가 A고 얘가 B였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얼마 됐으니까? 3이니까. 얼마 해야 돼, 얘가?
너랑 너랑 더해서 3이야. 근데 너랑 너랑 같아야 돼. 얼마여야 돼? 2분의 3이었을 때지, 그치? 2분의 3이었을 때. 맞아요? 아, 별거 아닌데 니네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진짜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그래 얘 3이라고 3. 근데 둘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2분의 3이어야 되지 각각이 다. 맞아? 2분의 3. 즉 얼마여야 돼? 9x는 2분의 3y. 다시 2 넘어가고 3 나눠주니까 6x는 y. y는 6x였을 때. y가 6x였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y가 6x였을 때 성립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 문제가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빠르게 가자고. 콜시벌스 옆에다 써놨죠.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모양 맞추기 하면 된다고. 일단 기본 문제가 다 풀어진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녀석 3x 플러스 y의 최대값 x제곱 더하기 y제곱 모양 맞추기. 이 녀석은 3x 1차 이거 y 요렇게 이 녀석의 제곱. 여긴 누가 와야 된다고?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와야 된다고. 맞아요? 10 곱하기 20 얼마예요? 200. 3x 더하기 y의 제곱은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3x 플러스 y는 루트 200. 루트 200, 루트 200. 루트 200. 마이너스 10 루트 2. 맞습니까? 근데 그때의 xy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죠? 아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했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했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 등호는 a분의 x 벌써 까먹은 거죠?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등호는 얘분의 얘일 때 성립한다라고. 암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3분의 얼마가 3분의 얼마가 x가 얼마일 때? y일 때야. 그치? y일 때. 그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3분의 x가 y니까 y는 3분의 x를 집어넣으면 y 자리에다가 3분의 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y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y 자리에다 3분의 x 집어넣으라고. 3분의 10x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3분의 x 집어넣어. 3분의 x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0x가 10 루트 2일 때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x는 얼마였을 때? 3 루트 2였을 때. x가 그때 x값을 3 루트 2. x가 3 루트 2니까 y는 얼마야? 루트 2. 그때 최대값은 얼마였다고? 10 루트 2. 다 더하면 14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니? 맞습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진도가 이쪽은 마감이 됐습니다.